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학 반응을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화학 반응이란 어떤 물질이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화학 결합이 파괴되거나 새로 생성되면서 반응 전 물질과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이때 화학 반응 전 물질을 반응물, 화학 반응 후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료를 연소시키는 연소 반응도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요. 둘 이상의 화학물질이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생명체 내에서도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될 수 있는데 이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물질대사도 다른 화학 반응과 마찬가지로 반응물이 생성물로 변환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나 체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화학 반응인 연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소는 물질을 태우는 반응이죠. 반응물이 산소와 반응하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출하는 반응으로 높은 온도에서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연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체내에서 포도당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연소와는 달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연소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즉, 같은 양의 물질을 연소시켜서 얻을 수 있는 총 에너지가 같더라도 연소의 경우는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생성물로 바뀌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방출하는 것이 연소라면 사람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그 중에서도 소화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방출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물질 대사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효소가 관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에너지의 출입,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것입니다. 효소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활성화 에너지란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에서 넘어야 하는 이 에너지 장벽, 이만큼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반응물이 넘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인데 활성화 에너지가 큰 경우라면 반응물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만일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학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서 높이기도 하고 또는 낮추기도 해서 활성화 에너지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거나 낮추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고 효소는 체내에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면 효소가 있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화학 반응이 상대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효소는 주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체온 정도의 범위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나도록 해주는 물질입니다. 일종의 도우미라고 할 수 있고요. 화학 반응 전후에 물질의 변화가 없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소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질특이성이라고 합니다. 효소의 두 번째 특징은 같은 생물체 내에서도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특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의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돼지의 인슐린을 주사하거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인슐린이라는 효소가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통카드로 도서대출을 할 수 있나요? 도서대출은 학생증으로, 교통카드는 요금 지불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죠. 특정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효소가 다른 것과 같은 기질특이성에 비교할 수 있다면 접촉을 통한 요금 지불이라는 기능은 어느 단말기에서나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구별하지 않는 것은 효소의 종특이성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네요.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작은 분자를 결합시켜서 큰 분자로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큰 분자를 분해해서 작은 분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만드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은 분자, 저분자 물질을 큰 분자, 고분자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이에요. 이때는 저분자 물질들의 에너지 합보다 고분자 물질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이만큼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광합성, 단백질 합성 또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것 등이 동화작용의 예입니다. 반대의 과정도 가능하겠죠.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고분자 물질의 에너지보다 저분자 물질의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이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발열 반응입니다. 호흡을 통한 포도당의 분해 또는 음식물의 소화, 글리코젠 분해 등이 이화작용에 해당하겠네요. 오늘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효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소의 구성 요소 및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